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군요. 10년 전 삼성에서 쫓겨난 66세 은둔 과학자. 그의 기술을 쓰레기라 부르며 비웃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53도 폭염이 연일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세상을 바꿀 기술이 경북 청도의 작은 농가에서 잠들어 있다는 걸 말이죠. WHO의 긴급 요청, 사우디 왕실의 절박한 부름,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일어선 한 노인.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의 좌절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의 자랑으로 바뀌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와 세계 최고 기술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 스토리.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삼성에서 저를 내쫓을 때 그들은 제 기술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실용성 없는 헛된 꿈이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 그 쓰레기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경북 청도의 작은 농가에서 일어났어요. 66세가 된 몸으로 비닐하우스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잊은 지 오래였고 저도 세상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감온도 53도의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 속 리야드 병원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열사병 환자들이 복도까지 넘쳐났고 의료진들은 지쳐서 쓰러져가며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간호사는 링게를 맞으면서도 환자를 돌보더군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WHO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의 열대응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우디 왕실까지 나서서 국제사회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중간에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리야드 시내 한 병원의 특별병동에서만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더군요. 다른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병동을 비추는데 환자들이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여유가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아무도 죽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삼성의 개인 맞춤형 냉각 시스템이라니요. 그게 바로 제가 10년 전에 목숨 걸고 개발했던 기술이었거든요. 당시 회사에서 실용성이 부족하다며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리포터가 말했어요. 그 병동의 생존율이 90%를 넘는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30%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제 기술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김세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의료팀이 사우디로 파견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서울대 병원의 권위자라고 소개하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인터뷰가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화면에서 김세희 교수의 진지한 표정이 클로즈업 됐어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10년 전 그 굴욕이 다시 밀려왔어요. 논문 유출, 팀원 배신, 연구비 중단, 그리고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야 했던 그날. 세상 모든 게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기술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도의 작은 농가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던 저에게 갑자기 운명이 다시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건 그 뉴스를 본 지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모종을 돌보고 있었어요. 636세의 굽은 허리로 흙을 만지며 사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차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고 있더군요. 이런 시골에 그런 차가 올 일은 거의 없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삼성의료본부 사람들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부랴부랴 차를 끓여주며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 했죠. 10년 만에 받는 정식 방문객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김세희 교수의 손편지를 전해줬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뛰더군요. 정광수 박사님의 기술이 지금 사우디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꼭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뭐하러 그러시오. 이미 내 시대는 끝났는데. 10년 전 그 모든 일들이 생생했거든요. 연구비 중단, 논문 유출, 팀원들의 뒤통수. 무력하게 쫓겨나야 했던 그 굴욕감이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있었습니다. 삼성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사우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선생님의 기술만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그 기술은 분명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왜 그 기술을 개발했는지, 왜 그토록 매달렸는지 다시 생각나더군요.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삼성 사람들도 말없이 기다려줬죠.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내 기술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만든 것이 세상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여권을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들어간 기분이었죠. 체감온도 53도라더니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WHO와 현지 전문가들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이 차갑더군요. 66세의 늙은 동양인이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프랭크 밀러가 대놓고 비꼬더군요. 삼성의 마스코트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젊은 게 아니라 깊은 거지. 호텔로 가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아이가 있더군요.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저는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급히 내려서 아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심각한 열사병 증상이었죠.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과 겨드랑이에 젖은 수건을 대고 다리를 높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30년간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며 익힌 체온 조절 원리를 응용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이 더위에 쓰러진 사람들은 거의 살아나지 못한다고 수군거렸죠. 10분 정도 지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눈을 뜬 거예요. 약한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씩 물을 먹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함께 온 간호사들이 놀라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현지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그 한국 박사인가요? 한 간호사가 존경 어린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그 소식이 이미 퍼져 있더군요. 길에서 아이를 구한 한국 박사 이야기 말입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조롱에서 존경으로, 의심에서 기대로 말이죠.
병원 지하 2층 특별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설계도가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벽면 곳곳에 설치된 냉각 패널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맞춤형 냉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상상만 했던 인공지능 기반 생체 피드백 제어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더군요. 김세희 교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환자의 체온, 심박수, 혈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냉각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의 원본도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김세희 교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당시 삼성에서 실용성이 없다고 폐기 처분했던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니 말입니다. 제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병동 내 환자 47명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두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죠. 다른 병동의 사망률이 30%를 넘는다는데 이곳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어요. 제가 원래 설계했던 이중 안전장치가 빠져 있었고 전력 불안정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메인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알고리즘이 없더군요. 이 부분은 왜 빠뜨렸나요? 제가 물어보니 기술팀장이 당황하더군요. 원본 설계도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핵심 부분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네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허탈했어요. 내 기술이 다른 사람들 손에서 완성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내 기술일까? 아니면 이제 그들의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것 말이에요. 새벽 3시에 급하게 깨어났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김세희 교수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정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중증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우리 병동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따라 나섰죠. 병원에 도착하니 완전히 난리가 나 있었어요. 왕실 경호원들과 의료진들이 뒤섞여 있었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왕세자의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어실에 들어가 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력 불안정으로 냉각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빨간 경고등들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기술팀들이 아무리 애써도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정해져서 왕세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혼란에 빠졌고 현지 관계자들은 초조해하고 있었죠. 저는 시스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건 원래 설계할 때 이중 제어를 두도록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원본 설계도에는 전력 불안정 상황을 대비한 숨겨진 예비 알고리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는 그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세희 교수와 삼성 기술팀도 그 존재를 몰랐던 거였어요. 저만이 알고 있는 백업 시스템이었죠. 메인보드 뒤쪽에 숨겨놓은 DIP 스위치들을 조작하면 활성화되는 수동 제어 모드였습니다. 왕세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식도 잃었고 경련까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살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636세 늙은 한국인 박사가 사우디 왕세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저는 제어실에서 직접 시스템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지는 제 기술이었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주 시스템을 완전히 셧다운 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죠. 왕세자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시스템을 끄다니 미친 짓처럼 보였을 거예요. 김세희 교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수동 제어 모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메인보드 뒤쪽에 있는 DIP 스위치 4개를 특정 순서로 조작하면 활성화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 삼성 팀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가며 좁은 공간에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66세 늙은 몸의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스위치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를 올리고, 두 번째는 내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올리고, 마지막은 내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어실 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어요. 인공지능이 아닌 제가 직접 설계한 원본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화면에 나타나는 인터페이스도 10년 전 제가 만든 원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냉각 패널들이 소리 없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의 침대 주변 온도가 섬세하게 조절되면서 서서히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42도에서 41.5도로, 다시 41도로, 40.5도로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실시간으로 냉각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터치하듯이 섬세하게 제어했어요. 체온과 심박수, 혈압의 변화를 보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갔죠. 너무 급하게 식히면 쇼크가 올 수 있고 너무 천천히 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었거든요. 김세희 교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네요. 1시간이 지나자 왕세자의 경련이 멈췄어요. 2시간이 지나자 체온이 39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호흡도 점점 안정되어 갔죠. 저는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4시간이 지나자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세자의 체온이 37.5도까지 내려왔고 의식도 돌아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의료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경호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김세희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 선생님,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636세 늙은 몸으로 밤새 작업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CH7.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왕세자가 완전히 회복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사우디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왕실에서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CNN, BBC, 알자지라를 비롯해 전 세계 언론들이 몰려들었죠.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먼저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고 이어서 삼성의료본부 본부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가 한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성공의 핵심은 정광수 박사님의 오리지널 설계입니다. 한국 삼성의 기술력과 그분의 10년 전 천재적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오늘날 생존율 향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10년 만에 받는 주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담담했죠. 삼성 본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의료 기술의 융합, 그리고 정광수 박사님의 독창적 설계가 만든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입니다.
해외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기술이 어떻게 사막의 극한 상황을 극복했는지, 삼성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해외 언론들의 보도 제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막 기술, 생명을 구하다. 삼성과 66세 은둔 과학자의 기적적 협력, 대한민국 기술이 왕세자를 살렸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죠. 그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프랭크 밀러가 저에게 다가온 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마스코트라며 조롱했던 그 독일 전문가였죠.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지금껏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소. 내 기술을 내가 믿지 못했으니까. 사우디 왕실에서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왕세자가 직접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한국과 삼성, 그리고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 왕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앞으로 사우디의 모든 주요 병원에 한국 삼성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기술 수출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10년 전 삼성에서 쫓겨날 때 느꼈던 그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어요.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은 평온한 밤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만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김세희 교수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나요?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내 기술을 믿지 못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을 믿지 못했던 거야. 정말 그랬어요. 삼성에서 실패했을 때, 논문이 유출됐을 때, 팀원들이 등을 돌렸을 때 저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해 주더군요. 대한민국의 자랑, K- 기술의 영웅, 우리의 숨은 영웅이 돌아왔다 같은 플래카드들이 공항 로비를 가득 메웠어요. 한 시민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636년을 살면서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기술로 세상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경북 청도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도 군민이 자랑하는 정광수 박사님 환영합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박수쳐 주시더군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아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가 있었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한국의 냉각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제 기술이 K방역, K팝에 이어 K메디컬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동네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명패를 들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거 현관문 옆에 달아드리고 싶은데요. 군에서 특별 제작했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광수, 대한민국 최초 생체 냉각 시스템 창시자, 2025년 사우디 생명구조 영웅. 소박하지만 든든한 명패였어요.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 이름을, 제 나라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돌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어요. 아니, 별은 늘 거기 있었는데 제가 고개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던 거였죠. 이제 전 세계 어딘가에서 제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66세 정광수 박사가 경북 청도 농가 현관문에 달린 작은 명패. 대한민국 최초 생체 냉각 시스템 창시자, 2025년 사우디 생명구조 영웅. 이 명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 그리고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우리의 기술력 말이죠.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고요. 혹시 지금 힘들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정광수 박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거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한국인의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내 기술이,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